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우리는 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독재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차츰 멀어져가는 몇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왜 총풍을 유도하려 했을까요? 백령도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13명, 16명에 이르는 한국의 유명 지도자들을 배에 태워서 백령도로 싣고 가다가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서 그것에 미국이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윤석열은 스스로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위험천만한 각본을 사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내라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김건희와 최윤순이라고 하는 자기 일가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안녕히 가세요. 김건희 일가를 지키기 위한 계엄내란에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도륙되었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견들을 키우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 조선민족은 대대로 여름철에 개를 잡았습니다. 문부신을 하기 위해서 개를 잡았습니다. 근데 개 같은 윤석열을 이 추운 겨울에 잡는 이러한 미풍장성을 해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복날이라는 게 여름에 있었습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 한참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 문부신을 하기 위해서 개를 잡는 그러한 미풍양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운 겨울날 개보다도 못한 윤석열을 잡아야 하는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옷깃을 여며도 찬바람은 옷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구 적폐정당의 정치 위기를 계엄을 해서라도 내란을 거쳐서라도 자기 스스로의 집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정치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역대 정권들은 총풍을 유도하고 북풍을 유도하고 북으로부터 전쟁 위기를 조장해서 자기의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의 우리 의사대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남북관계는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서 자기의 집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더 이상 써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 한국 정치가 불안해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안정돼야 한국의 민주주의도 지켜질 수 있고 우리의 평화로운 삶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구 적폐 정당입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언제나 자기들이 집권위기를 돌파하려는 상투적인 수법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내란 계엄에서 우리가 명백히 보아왔던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한국이 정치 위기에 남북관계를 써먹는 이러한 어이없는 정치의 실종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알았기에 윤석열이는 총풍을 유도하고 북풍을 유도하고 미국과 북으로부터 한국의 정치에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내란이 일어나고 제3의 계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계엄을 볼 때 한미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관세폭탄, 이 관세폭탄이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러한 한미동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1조가 아닌 13조의 방위비를 내게 해서라도 이러한 협박을 일삼는 그러한 트럼프 정권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동맹이고 자유주의를 위한 동맹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미국은 한국의 정치에 개입과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언제나 물고 오고 있는 한미일 동맹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해괴망측한 외교에 편중되어서 윤석열이가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몰고 오고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망각하게 만들고 한일 관계사의 역사 정의를 부정의하게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급기야 미국은 그것을 탄핵 소추안에서 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의 내란 계엄과 미국 일본 중심의 편향된 외교를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이 말할 수 없게 그렇게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내란 계엄의 본질은 김건희 일가를 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심의 편향 외교를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오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사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노석원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백령도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한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13명, 16명을 태우고 가다가 북한이 배를 침몰시켜서 살해한 것처럼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백령도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내란계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섬뜩한 사건들은 하나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4명씩 1명의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와서라도 그렇게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 결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윤석열이 모두 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선동해서 흔들리지 말고 제2의 내란, 제3의 계엄을 해서라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망상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힘차게 나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절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란을 지지하고 계엄을 선동하는 이러한 일부의 수구 적폐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수구 적폐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박정희가 근원이었습니다. 수구 적폐의 근원 전두환 반란 세력입니다. 수구 적폐의 근원 군사 독재의 뿌리에 있습니다. 수구 적폐의 근원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고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것이 수구 적폐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수구 적폐 세력들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정치와 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수구적표 세력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이번 내란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우리 범국민 탄핵 항쟁의 힘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 우리 20대, 30대 정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또 하나의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있는 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외면하고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수구 적폐 세력들의 준동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 대통령 파면, 그리고 그에 이어서 윤석열 이후에 한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가 올곧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수구 적폐 세력들이 또다시 수구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통해서 윤석열을 이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독재 정권, 그러한 반헌법 정권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탄핵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다시는 군사 독재 세력들을 미워하는 이러한 정치 세력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힘쓰고 있는 모든 탄핵 지지의 힘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한 새 정치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소 조항들을 과감히 없애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의사대로 모든 정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헌법 개정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같은 이러한 부당하고 예속적이고 침략적인 외교 관계를 우리가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헌법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제2의 내란 계엄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한국의 미국 군사기지를 지키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결코 한국의 민주주의를 원하지도 바라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미국 우선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한국의 친미 정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과연 한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구현해내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어줬는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내란 계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박정희에서부터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전두환에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과연 역대 독재 정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과 손잡고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서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정치들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자감세, 상속세, 기업 법인세,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확대되어 갈 뿐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도 인간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항거하며 분신해 갔을 때 그 50년 전의 전태일 노동자의 분신이 50년이 지난 지금의 과연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신 물가도 올라가고 생활비 올라가고 집값 폭등하고 교육비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서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소득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 트럼프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안기고 있고 자기네들이 맺어왔던 소위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조차도 부정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WTO조차도 부정하면서 이제는 WTO를 없애야 한다, 스스로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밀고 있는 관세 폭탄과 트럼프가 내밀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올겨울의 한파보다 더한 경제 한파, 실업 한파, 물가 한파, 환율 한파, 금리 한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그러한 한파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정치 실종, 정치 무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내란 계엄을 종식시키고 윤석열을 판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탄핵에서 헌법의 수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핵에서 참다운 민주주의 정권 수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나가야